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예전에 비해서 낮아졌는데요. 그런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오히려 대폭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양극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는요, 발암물질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5곳 중 한 곳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호선은 동묘역, 2호선은 신설동, 시청역 등 7곳, 3호선과 4호선에서도 각각 14곳, 9곳이나 해당됐고요. 5호선은 마포, 군자역 등 11곳, 6호선은 5곳, 7호선은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나왔습니다. 관계 당국과 기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가레스 게이츠의 노래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Listen to my heart.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금리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출 금리의 양극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담 전문 시민단체죠.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1.7%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1%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1.5% 이제 좀 네네. 정리가 돼 있고,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런 통화는 여러 가지 금리가 적용되고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정도면 사상 최저 수준, 초저금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뭐 그 1%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1.5든 1.7이든 예. 사람들 뒤에는 1% 수준이다, 거의 공짜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금리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은행권에서는 거의 2% 수준으로 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 한 8%에서 10%짜리 신용대출도 쉽지 않았는데, 예. 그 은행권은 평균 한 4% 수준으로 굉장히 그 낮은, 담보가 없는데 4%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말 말 그대로 초저금리 시대죠. 네. 예,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떨어진 금리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신용등급이 좋은 고소득층뿐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 죄송합니다. 그 예. 국감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야당 의원에게 이제 제출한 그 대출 가계대출 잔액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 그 6월 사이 고소득층의 은행 대출은 이제 늘어났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1,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은행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준금리가 이제 1% 수준이니까 그 굉장히 신용이든 아니면 담보대출이든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이 대출 이자율이 낮은 은행권 대출은 저소득층이 감소하고, 이금융권을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이금융권의 그 고소득자 대출은 줄어들었고요. 예. 근데 저소득자 대출이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뭐 이거를 그 봤을 때 결국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빌리고, 이자율이 높은 곳에서는 고소득층이 갚고 오히려 저소득층은 더 많이 빌렸다. 결국 금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신용등급이 낮고 저소득층인 분들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떨어지기 전보다 더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금융권이요? 네네. 그래서 그 은행권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그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5%, 1년 전보다 한 2.45%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이제 25%가 평균이라는 얘기는요. 1% 금리 시대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걸 서민들이 더 많이 들고 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른 아침에 연결하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물 한 잔 드시면서요. 네네. 일단 1금융권에서는 고소득층의 대출은 좀 늘어난 반면에 저소득층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네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금융권에서 특히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리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제2금융권에서도 같이 금리를 좀 연동해서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 대부업을 하는 그 회사들이 저축은행에 진출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앤캐시가 OK저축은행 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예. 대부업체들은 이전에도 사실은 그 법정 채권이자율이 뭐 예를 들면 39%일 때도 그 평균 그 대출 금리가 38%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금리를 적용하라고 했지 모든 대출을 최고 금리를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대부업 그 영업을 할 때도 최고 금리를 평균 금리로 그렇게 활용을 해왔는데 이런 그 이제 업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축은행까지 인수하고 그 영업 관행이 그대로 저축은행 운영하는데도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대부업계열 저축은행들이 빚을 뗄 위험을 감당하고서라도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그렇게 빌려주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평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침부터 방송을 쭉 YTN 라디오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이 대부업계의 높은 이자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을 같이 들으셨을 텐데 이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외부적인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 대출금리 덩달아 오르겠죠. 당연히 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뭐 이용 고객들의 신용 등급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현재도 그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우대금리 적용을 굉장히 짧게 적용해주고 뭐 일정 시간 지나면 오히려 카드론이나 혹은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그걸 근거로 또 대출금리를 올리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무원칙한 그 대출 영업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또 아주 그걸 핑계 삼아서 금리를 또 더욱 적극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금융권 이용 그 실적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네요. 네. 참 답답한데 그런데 대출 총액 자체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신용대출이 그 주를 이루는 기타 대출이 올 상반기에 은행권에서 9,530억 원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저축은행 등 그 제2금융권에서 한 6조 9,220억 원 가량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증가폭도 이렇게 보면 은행권 증가폭보다 이금융권 증가폭이 은행의 7배가 지금 넘거든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저신용자들이 계속해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대출 총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 받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고금리 대출조차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재정 구조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저축은행은 이금융권 대출을 빌려서 그 악순환이 더욱 악화되는 그런 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이렇게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 좀 빚을 내서 조금 더 큰 투자를 하는 데 쓰는 그런 어떤 수익을 내는 쪽이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를 내거나 필요한 돈을 융통하는데 저소득층이 돈을 대출해서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인 건데요.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이런 것들 내놨잖아요. 바꿔드림론, 햇살론 같은 것들. 계속 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 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운영돼 왔지만. 그렇죠.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한테나 빌려주자니 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가령 최근 대출 일으킨 실적이 있으면, 이 서민금융 이용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또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되거나, 그러니까 결국 좀 어려운 분들은 좀 이용하시기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근데 또 실적을 챙기자니 좀 아무한테나 그러면 또 막 빌려주자니 이게 부실화되고 있어서 결국 서민금융 제도 이용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예. 연체율도 높은 이 두 가지 나쁜 점을 다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너무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대출을 권하는 사회 이 구조부터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자리나 복지 이런 것들이 절실한데 정부는 지금 정규직도 없애겠다, 임금 피크제에서 그걸 낮추겠다. 근데 사실 대출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게 임금 상승인데 임금을 오히려 낮추고 있는 형국이라서 좀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복지를 좀 더 강화해서 이 대출로 가는 금융으로 흘러가는 분들을 조금 더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계부채의 대책의 초점은 수입을 좀 늘리는 가계 수입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와 함께 이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정완주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내에게 힘주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긴 시간 2년 동안 독한 항암 치료하느냐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힘들 텐데 조금 더 힘내서 건강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힘 좀 내라고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정완주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자, 정완주 씨가 신청하신 노래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듣고 가죠.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 웰빙 시대의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하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3주나 되는데 항상 남정미 씨라고 발음을 하시네요. 남정미. 그렇습니다. 남정미. 정답 띵동.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네, 그래요. 어제는 9월 9일이었는데요. 예. 혹시 99데이 99데이 혹시 어제 무슨 날인 줄 아시죠? 99데이. 그래요. 저는 그 포털 검색어에 보셨구나. 99데이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네네. 이게 특정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뭔가 이벤트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99데이는 농림부에서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99데이죠? 예, 닭소리 같아서. 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한 날이 99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수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치맥의 문화. 우스갯소리로 K-팝 이후 가장 많이 수출된 것은 우리나라 치킨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치킨이 맛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상술에 의해 젊은이들을 겨냥한 세시풍속에 농림부가 직접 닭고기의 소비 촉진을 위해 99데이를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뭐 무슨 데이 이런 식으로는 좀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참 기원을 알 수 없는 이벤트 날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절기에 따라서 전통 문화적 연희와 놀이들을 재현하면서 음력의 세시에 따른 기축 그리고 벽사진경, 이방과 액마기, 금기, 전복 그리고 시식 등을 했었는데요. 어렵네요. 네, 근데 현대의 과학적 합리적 사유 체계에 따라 이런 것들은 소멸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핵가족화된 사회와 젊은이들의 현재 연애관 혹은 현대인들의 취향,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는 신풍속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도권 투데이 명절을 제외한 현대의 세시풍속들 알아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거 알고 있으세요? 현대의 세시풍속들.
글쎄요. 뭐 무슨 데이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뭐 네. 사탕 먹는 날도 있고 그렇죠, 초콜릿 그렇죠. 먹는 날도 있고 저는 이제 11월 11일이 가래떡 데이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의 쌀을 좀 먹자. 쌀 소비를 촉진하는 예. 참 그날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빼롱빼롱 데이라고도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1월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양력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연인끼리 일기장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하네요. 잘 지내보자. 각오 쓰기도 하고 다이어리에 이런 마음을 써서 주고받는 다이어리 데이가 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저도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요? 제가 군에서 전역한 날이라서. 그리고 영원히 네, 잊지 않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매년 1월 14일까지는 발딱발딱 일어나겠군요. 다이어리 데이였군요. 빠빠빠빠라빠빠빠빠. 네. 2월은 뭡니까? 2월에는요. 발렌타인가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3세기경 원정하는 병사의 결혼을 금지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에 반대한 사제 발렌타인이 처형된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인데요. 예. 뭐 270년 2월 14일 이 기념일과 이날부터 새들의 발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서양의 속설이 결합한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버이와 자녀가 사랑과 교훈이 담긴 카드를 교환하던 풍습이 20세기로 오면서 남녀가 사랑 고백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바뀌었죠.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한 날로서 초콜릿을 주기도 합니다. 예. 3월은요? 3월에는 3월 3일 삼겹살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4일 화이트 데이 등이 있네요.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때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그에 보답하는 의미로 여자에게 사탕을 줍니다. 뭐 세간에는 초콜릿은 필요 없어요. 그냥 초콜릿색 명품 가방을 내놔라는 여자친구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남자분들의 푸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런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탕 초콜릿 녹여 먹으면 달달하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푸념도 사실 좀 편견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 남자 여자 뭐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자, 4월에는 블랙데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달달한 이들을 개슴츠레하게 쳐다보는 이들에 대해 블랙데이가 있습니다. 예. 화이트데이의 반대말, 화이트데이의 그 화이트의 반대말이 블랙이라서 블랙데이라고 한다는군요. 네. 초콜릿을 못 받은 솔로들이 검은 옷을 입고 까만색 짜장면을 먹으면서 커플들을 질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달 5월 14일은 로즈데이입니다. 이날은 연인들이 사랑을 담아 장미를 서로 선물하는 날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14일은 키스데이라고 합니다. 어머, 내가 너한테 장미꽃을 받았으니 우리 이제 연인이어야 하는 거지 이러면서 키스할 수 있는 키스데이입니다. 7월 14일은 링데이, 실버데이가 같이 있고요. 네. 8월 14일은 그린데이가 있습니다. 외국 그 가수 아닙니다. 그린데이. 무더운 여름 연인끼리 가족끼리 손에 손을 잡고 산을 예. 찾아서 산림욕을 하는 날. 그래서 그린데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요? 네. 9월에는 구구데이 어제 있었고요. 9월 14일은 뮤직데이와 포토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뮤직데이와 포토데이는 좀 생소한데요? 예. 희한한 날이 있더라고요. 뮤직데이 그리고 포토데이. 네. 나이트클럽 등 음악이 있는 곳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연인을 소개하면서 둘 사이를 공식화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웃음을 머금고 계세요? 굉장히 흐뭇하네요. 예. 네. 이날은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연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이날은 또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연인과 사진 찍기 좋은 포토데이라고도 합니다. 예. 둘이 찍은 사진을 각각의 수첩에 끼워놓고 매일 가지고 다닌다면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클럽에서 사진 찍으면 뮤직 포토데이 한 방에 해결! 정 아나운서 그러네요. 저 빨리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줘요. 우리 언제 어느 월요일 어느 클럽으로 가면 되죠 제가? 네. 제가 좀 유부남이라서 클럽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내가 듣고 있어요. 예, 계속 네. 갈게요. 네. 10월 14일은 와인데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연인과 와인을 마시는 분위기 있는 날이라 와인데이고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데이 그리고 11월 14일 오렌지데이 무비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끼리 껴안는 것이 허락되는 날 12월 14일은 허그데이라고 하네요. 허그데이. 예, 마지막으로 12월 25일엔 대망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네. 요새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슨 데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예, 1년 동안 스케줄들이 좀 연인에 맞춰져서 무슨 데이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산다는 얘기겠지요. 네, 현대의 세시풍속이라는 재밌는 제목으로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날들을 살펴봤네요. 네.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요.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2015 DMC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저도 근처에 방송국이 많아서 사실 가끔 연예인들 촬영하는 건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연을 보는 건 많이 없었거든요. 이런 공연이 쭉 그냥 앞으로도 이어져서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경쾌한 기분도 들고 그래요. 미디어 쪽하고 또 IT 또 이쪽 전문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밀집된 지역의 수준에 맞는 아주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DM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부스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KICT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ICT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는 방송 미디어들이잖아요. 방송 미디어들과 함께 국민들 모두에게 다 친숙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는 것들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DMC 페스티벌에 참석하게 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 DMC 활성화팀장 김영석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지는 DMC 페스티벌 2015는 DMC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DMC 컬처 오픈이라는 문화 행사를 해왔는데 방송 및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DMC로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상암 DMC를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5 DMC 페스티벌 현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가 DMC 페스티벌 2015 현장에 다녀왔네요. YTN 사옥 길 건너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풍성하더라고요. 자, 오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3865번님께서 사연 하나 보내셨네요. 자, 팔순을 맞이하는 엄마, 딸들과 여행 갈까 고민하던 중에 감기 증상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전혀 예상 못한 암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난 2주가 꿈만 같아 항암 치료 위에 기다리고 있는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고 동생들에게도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3865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참 가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요. 요즘에는 암을 또 불치의 병이다, 어렵게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자,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크리스 리의 노래입니다. Let's Dance.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건강을 생각해서 약수터 애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약수물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국감 자료인데요. 올해 2분기에 서울시 내 약수터 250곳, 387건의 수지를 검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2.8%인 127건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약수터 3곳 가운데 한 곳의 물은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별로는 성북구의 경우 녹산 약수터 등에서 4건을 조사했는데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됐고요. 남산공원에서도 5건 중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광진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양천구 순으로 부적합 판정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동대문구와 마포구, 송파구는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자연을 훼손한 사람들 무더기로 적발됐군요. 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개발 제한 구역, 이 그린벨트라고 불리죠. 이곳에서의 불법 의심시설 491곳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22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예. 이렇게 입건된 17명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특사경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서 이 관할구청의 관리 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네요.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데 어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회의 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세미나에 초청받은 박원순 시장에게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질문은 역시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지난해 관훈 토론회 때부터 쭉 밝혀왔었죠. 예. 이 박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서울시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건 맞지만 이 대통령 출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울시정에 대한 선호의 지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서울시의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또 최경환 부총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열어주는 등 여러 좋은 말씀을 수용해줘서 존경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지전 위기부터 이산가족 상봉협의까지 큰 변화를 겪었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교류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웅진 기자와 함께 서울시 소식 알아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갓 갈아낸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면이 아름다운 이성을 찾자는 미남 가수 제시 맥카트니의 뷰티풀 소울을 골라봤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의 풍경만을 찾기보다는 내실 있는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